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기자 출신으로 MBC 문화방송에서 33년간 재직하면서 보도국장, 삼척 MBC 사장 등을 거쳐 지금은 수필가로 변신한 구영회 작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은퇴 이후 지리산 자락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화제가 됐고 이번에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이 구영회 작가를 만났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한테는 이제 기자로서는 대선배시고 물론 회사는 다릅니다만은 네,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을 내셨지 않습니까? 네, 힘든 날들은 벽이 아니다 문이다 이런 제목인데 이게 첫 번째 책도 아니고 또 그 전에 책 내셨죠. 지리산 책. 작년에 또 한 권 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삶이 고달픈 청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뭐 서평이라는 데 있던데. 네, 네. 이 책을 어떻게 내게 된 겁니까? 이제 고달프고 힘겨운 조건 속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눈에 띈 것이죠. 예. 가깝게는 뭐 제 가족 중에서 아. 또 주변에 일상생활하다가 오가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풀주고 있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고달픈 상황에 많이 놓이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것이 제 눈에 보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지리산에서 밤늦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끼니를 굶고 또 용돈 마련하려고 피를 판 어떤 젊은이의 일상생활을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소위 그 꼰대가 지나가듯이 하는 말처럼 젊을 땐 다 그런 거야. 뭐 힘 좀 들 거야. 이런 식의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던지는 그런 핀잔 섞인 소리가 아니라 눈높이를 같이 해가지고 더구나 저도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성장기가 꽤 어려웠거든요. 악조건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의 젊은 시절하고 오늘날 그 고단한 젊은이들의 모습이 서로 겹치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진지하게 진심으로 뭔가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힘이 좀 되고 싶다. 위로가 돼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보통 그 이런 책들은 그 성공담이라든지 그렇죠? 뭐 처세에 대한 안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은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청년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죠?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심어준다면은 이제 어떤 상황, 안 좋은 여건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바뀌고 달라지고 어느 날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가의 부처님의 큰 가르침 중에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현상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도 언젠가는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반드시 달라질 때가 온다. 삶의 기본 이치라는 것이 변화무쌍 그 자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어려울 때 젊은 사람의 심리 상태라는 것이 관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젊은 사람을 보면 생기, 활달함 뭐 이런 게 보통 젊은이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는 다른 나이와 달리 무한한 재생에너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은 새살이 돋듯이 마음도 이것저것을 겪다 보면 새 마음이 또 새살 나듯이 솟구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무한 재생 에너지라는 건 뭐든지 해볼 수 있고 뭐든지 겪어내도 심지어 좌절을 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많은 가능성을 가진 시기인 만큼 힘을 내라. 이런 뜻으로 이제 크게 그런 두 가지 뜻을 좀 담아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삶이 고단한 것이 과연 그 개인의 문제냐?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나라들 뭐 문제 없는 나라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한국 사회 오늘날의 그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문제가 북한 문제를 빼놓고는 북한 빼고 국내적인 문제로는 양극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 또 한쪽에는 쪼들리고 힘겨운 사람들. 그 양쪽에 큰 두 사람들이 사람 집단들이 서로 삶의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삶의 여건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그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산다는 그런 의식, 나누는 의식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갈등을 빚고 대립하고 상대를 이해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정치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보수 진보다해서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고 막 충돌하고 부딪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회에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삶들이 지나치게 양쪽으로 찢어져서 있다 보니까 그것이 모든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하나의 근원지처럼 됐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의 그 문제는 그 근원지서부터 물줄기가 하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이렇게 포용하고 지류를 합치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애초에 그냥 물줄기가 두 개로 흐르는 거죠. 애초에 물줄기가 두 개로 흐르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물줄기를 결국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얼마 전에 타계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유지가 대대적으로 전국에 보도가 됐습니다. 통합, 화합이다. 그 말 뜻이 뭐겠습니까? 물줄기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그 선생님께서 기자 출신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MBC 문화방송에서 33년간 이제 재직을 하면서 보도국장 하셨고 삼척 MBC 사장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5년 전에 갑자기 이제 5년 전이죠. 뭐 6년 돼갑니다만은 2010년이니까요. 갑자기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갑자기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 전엔 지리산도 많이 다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사실은 이 다른 사람이 저를 보기에는 갑자기처럼 보이고 저로서는 갑자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맥락이자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저는 그쪽 언저리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어린 시절의 추억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한 30대 후반서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주말이 돼서 조금 틈이 나면 툭하면 지리산을 찾아갔어요. 거기 가면은 제가 그 번잡한 생활을 하던 제가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차분해지고 뭔가 걸러지고 불순물이 빠지고 더 나가서는 뭔가 생기를 찾아서 그 에너지로 다시 바쁜 일상생활을 또 해낼 수 있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얻어지고 그런 작용이 많았던 곳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구영애 전 MBC 기자 작가님과의 인터뷰 일단 1부를 마치고 계속해서 2부를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